네, 안녕하세요. 힐링닥터의 서경규 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제게 큰 응원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울증의 치료 총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우울증의 치료, 생물학적인 치료와 정신치료가 있는데 생물학적인 치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약물 치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다음 시간에서 우울증의 치료에 대해서 남은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울증은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 대개 약물 치료와 정신 치료를 병합하죠. 정신 치료 중에는 인지행동 치료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치료 성공률이 80에서 90% 거의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울증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그 주요 우울 장애는 인지행동 치료 등 정신 치료만으로는 좀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로 되게 기본으로 필요를 하는데요. 우울증은 정신질환 중에 대표적인 어떤 외래에서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요. 약물 치료만 꾸준히 해도 뭐 한 우울증 환자의 한 80%까지도 상당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 관리될 수 있는 질환인데요. 우리나라는 정신질환 치료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많기 때문에 대다수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거나 또 받더라도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고 불충분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 문제가 됩니다. 약물 치료로 우울증 환자의 최고 한 80%까지, 약물 치료만으로도 우울증 환자의 대개 한 80%, 뭐 60%, 70%, 80%, 최고 한 80%까지 호전을 나타나는데요. 어떤 시간과 어떤 경비라든가 효율 면에서 본다면 약물 치료가 우울증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죠. 그러나 이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치료 방법은 의사 선생님과 대면 진료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환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항우울제의 치료 효과는요, 대개 2, 3주 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1, 2주 후에는 오히려 이제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죠. 우리 한의학계에서는 1, 2주 처음에 나타나는 이 불편한 증상들을 명륜 반응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의학에서 말하는 1, 2주의 불편한 증상들, 좀 부작용들, 이거하고 비슷한 어떤 일맥상통한 말이고요. 실제 우울증에서 항우울제로 치료받는 환자 중 한 30%가 치료 시작 후에 1개월 만에 항우울제 복용을 중단한다고 그래요. 충분한 치료가 안 되는 거죠. 또 항우울제의 치료 효과를 보기도 전에 이거는 치료를 중단하는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조기 중단율이 많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대개 1, 2주 후에 불편한 증상이 이제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험하고 그걸 지나고 나서 되게 2, 3주 후에 우울증의 증상이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물 치료 후에 증상이 또 호전되었다고 해도 약물을 바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환자가 고혈압 환자인데요. 약을 먹었는데 혈압이 정상이 되었잖아요. 그렇다고 약을 바로 중단하지는 않잖아요. 왜냐 그러면 이는 표면적인 증상의 호전이지 아직까지 완벽하고 완전한 치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졌다고 바로 약을 즉각적으로 뭐 한 달 만에라든가 중단을 해버린다면 재발의 위험성이 있는 거죠. 한 달 만에 중단하는 경우가 보면 이제 대개 2, 3주에 이제 치료 반응이 나타나니까 한 2주나 1주 정도 더 먹고 난 뒤에 그냥 중단을 해버리는 거죠. 또 심지어는 그런 한 달 만에 중단하면 30%고요. 또 3개월 이내에 중단하는 경우가 이제 반이 되거든요. 5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우울증을 치료도 받으러 오는 확률도 적지만은 받으러 오더라도 상당한 부분이 불충분한 기간의 치료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약을 끊은 후에도 재발하지 않을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개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6개월에서 한 1년간 꾸준한 복용이 필요하고요. 또 증상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는 인지행동 치료가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초기 치료,
초기 치료는 이제 급성기 치료를 하는데요. 이때는 증상을 그 엮거나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요게 대개 환자분마다 다르지만 대개 한 3개월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치료는 증상이 없는 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지하면서 재발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그 기능을 회복하는 거. 이런 어떤 중기 치료가 있고요. 이 중기 치료는 대개 우리가 한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에서 한 12개월 또는 한 6개월에서 9개월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유지 치료가 충분히 잘 된다 그러면 후기 치료는 그때부터 약을 점점 갑자기 그냥 중단하는 게 아니고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감량하면서 종기를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초기 치료는 한 3개월, 급성기 치료 이제 증상을 이제 완화시키는 데 최고 목표가 있고요. 중기 치료는 그 증상이 완화되고 없는 증상이 계속 유지가 되고 또 재발을 방지하는 거. 대개 한 우울증 경우에 아까 6에서 9 또는 6에서 10인데 뭐 간단하게 말하면 한 6에서 9개월 정도 최소한 6에서 9개월. 그리고 그 다음에 약을 반드시 바로 끊는 것이 아니라 후기 치료, 감량을 해서 종기라는 그 기간을 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우울제 치료는 대뇌 활동을 정상화시키고요. 또 항우울제 치료는 부정적 정서 반응을 감소시키고 긍정적 정서 반응을 증가시키고요. 또 성공적인 항우울제 치료는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고 BDNF를 증가시켜갖고 우리 신경 자체, 뇌의 신경 자체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우울제 치료는 대뇌 활동을 정상화시킨다고 말했는데 이거 좀 짧게 좀 더 설명을 좀 부언을 하면요. 일단 우리가 뇌에다가 요즘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 그 저산소증이라든가 아니면 독을 뭔에게 주입시킨다 그러면 뇌세포가 이제 위축되거나 심지어는 죽잖아요. 근데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러한 바이러스나 저산소증이나 독을 준 것처럼 뇌가 위축되거나 또는 이제 죽거든요. 근데 항우울제를 쓰면 대뇌 활동을 정상화시키면서 이 위축된 뇌가 다시 살아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이제 제가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항우울제의 종류는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그거 하나하나 이제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적절할 것 같은데 뭐 짧게 말씀드리면 세로토닌 기능을 올려주는 위주로 하는 SSRI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기능을 올려주는 SNRI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을 올려주는 NDRI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약들이 큰 종류가 있고요. 또 세부적인 약이 있는데 약의 뭐 세부적인 종류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생략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힐링닥터 이상 사후증교 TV였고요. 우리 구독, 좋아요, 알림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